그 119건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사실은 그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짧은 거였는데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. 짧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19건을 담당하셨는데 크게 보면 그 중에 송무 사건이 있고 자문 사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송무 사건 중에서도 선임계를 제출해서 변론을 하신 게 있고 안 하신 게 있는 거예요. 변론을 한 게 있고 변론에까지 안 이른 게 그러니까 있습니다. 안 이른 거. 예.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 드리는 건 119건 중에서 송무 사건 중에 선임계를 제출한 건이 몇 건이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송무 사건이 몇 건이고 그리고 자문 사건이 몇 건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되거든요. 일단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제출됐나 안 됐나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게 그때 이제 법조윤 오늘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소위 19금 자료 뭐 이런 여타의 것들이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논의가 됐고 또 아까 오전에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다 요구를 드렸는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은 지금 아무것도 저한테 없고 제가 한 2년 전에 법인을 나오면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를 한 거 아닙니까? 그 신고할 때는 제가 맡았던 사건을 다 냈습니다. 다 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다 119건을 다 내신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면 그 내용 중에는 변호사 선임서가 제출돼 있는지 안 돼 그러니까 있는지 그걸 당사자가 지금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? 결국 또 기억에 의해서 아니요, 이제 기억이 아니라 태평양에도 있을 것이고, 뭐 법조윤리위원회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국회나 이런 데 제출이 아니라 지금 질문은 후보자 본인이 그걸 답변하기 위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그 숫자가 카운팅이 안 되냐는 거죠.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에는 선임계가 제출돼 있는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이런 자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태평양에는요? 그 자료들이 보존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그건 뭐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인의 시도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네요. 법인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결국 의뢰인들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건명을 저희가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후보자가 선임계를 몇 건을 냈는지 자체가 뭐 위증이다 아니다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건데 이후에 다른 분이 계속 질문하실 것 같고요. 아까 은수미 의원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 하실 일을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. 네, 열심히, 그러면 예. 메르스가 내일 처음으로 오늘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해왔던 이 방향성이 맞다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?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방금 전에 답변은 하실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이제 대통령께서 본래 이제 처음 이 일에 대한 대처는 담당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. 것이 예. 대독 총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통령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만을 보더라도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요.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행정을 잘못해서 메르스가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. 본인이 후보자가 되면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청와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? 아니,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들이 그 같이 노력을 했고 정부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다만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선 사태를 다 수습한 뒤에 좀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은 오래전 일이고 30몇 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저도 이와 관련한 증거를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식의 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낀 게 꼭 후보자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부처가 국회를 대하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 계속 자료 요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료 자체에 대한 왜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서 예를 들면 계속 문제되고 있는 병적 기록표입니다. 병적 기록표를 처음에 제출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위에 나온 것 같은 이런 희미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병적 기록표를 제출해요.
아마 누가 제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총리 인청팀에서 이제 저희 제출해 온 거죠. 총무팀에서, 예. 병무청을 통해서 했든 여튼 예. 이렇게 흐릿하게 오다 보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이 똑같은 표를 받았을 텐데 왜 7월 4일과 7월 10일의 차이점을 모를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세요. 근데 이게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이렇게 오고 국무총리 후보자 처음 인청이 됐을 때도 이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알아볼 수 없게 옵니다. 그리고 실제 이 문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온 게 아니고요. 직원이 직접 가지고 와서 제출한 겁니다. 근데 제가 국방위원인데 이 병적기록표가 이렇게 흐릿할 수가 없다. 다시 제출해달라. 아니면 의원이 직접 대전을 가보겠다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해서 6일이 걸렸던 이 서류가 1시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팩스로 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원본을 들고 왔어요.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렇게 계속 왜곡되는 자료로 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적 기록표를 내라고 하면 병적 증명서를 내면서 냈다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. 또 국민들이 계속 의혹을 갖고 계신 것 7월 4일 날 신체 검사를 받으셨는데 7월 10일 날 수도통합병원의 세종 만성 단마진 진단을 받는다.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10일 날 수통에 가셔서도 추가적인 그 검사를 받으셨습니까?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. 그 전일 겁니다. 아마 처음 가서 예. 수통에서 검진 받은 다음에 정밀 검진을 받도록 해서 그 뒤에 갔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예. 납니다만 마지막 뭐 7월 10일로 되어 있는 그날 이전일 겁니다. 그날이거나 그날 이전이거나. 예, 그러니까 7월 4일 날 일반인들하고 다 같이 받는 예, 신체 검사 그걸 받고 나서 5일이든 6일이든 다음 날 수도통합병원에 따로 한번 가서 진료를 받으신 거죠. 정밀 검사를 받으신 거죠. 예. 지금 병무청은 계속 실무자의 실수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저희한테 주신 병적 증명서에도 7월 4일 날 면제 받으신 걸로 인청 자료를 주셨거든요. 이 표뿐만 아니라. 근데 그 문서가 이제 잘못된 거다. 총리팀에서는 수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병무청의 어떤 직원도 그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는데 어떤 실무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근데 단순하게 그냥 실무자의 실수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짧게 하겠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그 병적 기록표에 보면은 맨 처음 수검일이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수통 정밀 검사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뭐 병무청에 뭐 여야의 또 증인이 나오니까 그분들에게 설명을 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좀 수기를 할 때이기 때문에 초기 처음 진단할 때는 그 줄에 쭉 뒤에 보면 이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예, 그 뒷줄에 도장을 찍는 난에 원래 공란을 남겨놔야 되죠. 예, 그리고 밑에 줄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이 그렇죠. 맞죠. 그게 예. 맞겠는데 그 당시 관행은 이상까지만 적어놓고 정밀검사한 다음에 결과 나온 것을 나머지 여백 칸을 채웠다. 그렇게 들었습니다. 예, 나중에 그렇게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병무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 직원들 예, 오면 알겠습니다. 한번 좀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후보자가 퇴임하시고 나서 그 예전에 장관 청문회 때 노회찬 의원께 후원금을 내시는 게 한번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보니까 2012년도에 물론 공직자는 아니셨습니다만은 변호사인 시절에 200만 원을 정치자금을 후원하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 기탁하신 건 아니고 특정한 개인 국회의원과 후보자에게 그 기부하신 거다 이렇게 선관위가 답을 보내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?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누구 정치인인지 누구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선관위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답변을 주신 게 그겁니다.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기부한 200만 원은 국회의원 후원회 및 후보자 후원에 기부한 후원금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중앙선거방송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에 기탁하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물어봤으나 기탁금은 모두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기탁금에는 리스트가 없고 국회의원에 내시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50만 원, 50만 원, 100만 원입니다. 이렇게 답이 왔어요. 이게 누구에게 냈는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? 기억 안 나고 지금 말씀 들어도 부적절하게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
다음 질의 때까지 누구신지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. 한번 알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생각에는 뭐 누굴 줬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